박 박사, 이게 정말 우리 기술로 가능한 일인가? 이젠 우리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요. 늦은 밤, 불 꺼진 연구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 묻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뉴스를 보면 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북한은 허구한 날 미사일을 쏴대고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를 사이에 두고 자기들 입속 챙기기에 바쁘니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전 세계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북한의 낡은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꽁꽁 숨겨두고 있는 진짜 실력이었죠.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아니, 몇 달도 안 걸릴 겁니다. 미 국방부 정보원들이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이 충격적인 한마디. 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우리 원자력 기술 앞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는 걸까요? 왜 일본은 우리 기술력을 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걸까요? 전쟁터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군사 지도를 단숨에 바꿔버릴 잠자고 있는 사자가 되었다는 이 기막힌 사실. 오늘 그동안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대한민국 봉인 해제의 그 전율 돋는 진실을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박한수입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라 불리는 연구소에서 인생을 바친 과학자이죠. 지금 제 앞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맨손으로 기계를 깎으며 밤을 지새우던 우리 동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슴에 품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자식들에게 힘이 없어 눈물 흘리는 나라를 물려주지 말자. 그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전의 한 연구실은 하얗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원자력 연구소 같지만 사실 이곳은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북한보다 오히려 조용한 대한민국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북한의 김정은이 가진 핵이 낡고 투박한 권총 한 자루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잠재력은 언제든 세계 최첨단 미사일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대한 자동화 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한국은 이미 마음만 먹으면 1년, 아니 단 몇 달 안에 수십 발의 핵탄두를 완성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이건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사찰단이 매일같이 우리 연구소의 장부 하나하나를 째려보고 실험실 온도까지 체크하며 감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원자력 기술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우라늄을 5% 정도만 농축하면 우리 집 전등을 밝히는 평화로운 연료봉이 되지만 이걸 기술적으로 90% 이상 끌어올리는 순간 그건 세상을 뒤흔들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정밀 가공 기술과 원자력 제어 기술을 모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조차 우리의 이 속도를 보며 경악하고 미국조차 한국이 정말 선을 넘는 건 아닌지 항상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NPT라고 하는 국제적인 약속 때문에 이 거대한 힘을 스스로 봉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봉인된 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변 강대국들은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며 기술을 닦는 동안 일본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며 우리를 경계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누군가의 선의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박 박사, 우리가 정말 이 좁은 연구실에서 인생을 다 바쳐야 합니까? 동료들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화는 입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적들이 우리를 감히 건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연구원들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국제 규범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기술력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짓밟혔던 우리 민족의 한을 풀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서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인 것이죠. 전 세계가 우리를 잠재적 핵 보유국 1순위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국의 복잡한 속내와 거대한 군사적 진실들. 이제 그 냉혹한 국제정치의 방정식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과연 미국은 왜 북한은 내버려 두면서 이란은 때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치명적인 카드를 쥐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 그 소름 돋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그 다음 장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 국제사회라는 거대한 도박판의 뒷모습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저렇게 대놓고 핵실험을 6번이나 하고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는데 왜 미국은 이란한테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것처럼 달려드는 걸까요? 조한범 박사 같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그 불편한 진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세계 핵질서를 쥐고 흔드는 건 NPT라는 이름의 묘한 규칙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5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만 핵을 가질 테니 나머지는 절대 꿈도 꾸지 마라는 일종의 국제적인 서열 정리죠. 그런데 이 서열에서 벗어난 나라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가관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핵무기를 90개나 가지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미국은 모른 척 눈을 감아줍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요. 그들도 핵을 가졌지만 대놓고 제재를 받진 않아요. 왜냐고요? 애초에 그 규칙에 가입을 안 했거나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니까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이란은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착한 모범생처럼 그 규칙에 가입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란은 지금 우라늄 농축도가 60%까지 올라왔다고 전 세계가 난리법석을 햅니다. 트럼프 같은 정치인은 이란이 곧 핵무기를 만들 것 같아서 때려야 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이상의 농축 기술은 물론이고 그걸 터뜨리는 아주 정교한 기폭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란은 아직 그 단계 근처에도 못 갔거든요. 그럼에도 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그토록 핍박하는 걸까요? 그건 핵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중동의 기름줄과 패권을 자기들이 계속 쥐고 싶기 때문이죠. 핵 개발이라는 명분은 상대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핑계일 뿐입니다. 이란이 핵 농축 권리를 갖게 되면 중동의 질서가 바뀌고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그 싹을 자르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아주 나쁜 이웃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90% 농축 우라늄을 2,000kg이나 쌓아두고 있고 플루토늄도 수십 킬로그램을 가졌습니다. 6번의 핵실험을 통해 이제는 미사일에 실어보낼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드는 소형화까지 끝맺죠. 어느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까? 당연히 북한이죠.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이란처럼 시원하게 타격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북한은 이미 인지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죠. 김정은은 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핵이 발사되게 하라고요. 게다가 그 뒤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을 건드리는 순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게 바로 북한이 가진 지저분한 방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리도 기술이 있고 돈이 있는데 왜 우리는 저런 깡패 같은 놈들한테 인질로 잡혀 살아야 하나? 우리도 그냥 확 만들어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국제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모든 수출길이 막히고 국제적인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핵무기의 저주라고도 불리죠. 파키스탄 보십시오. 핵은 가졌지만 나라는 홍수로 잠기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영리하고도 무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잠재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제규범을 철저히 지키며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강조하지만 그 내면에는 언제든 90% 농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원심 분리기 기술과 가공 능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상태고 우리도 그 턱끝까지 기술을 밀어붙여 놨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감시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이란처럼 기술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5위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가졌고 현무 미사일 같은 괴물 미사일로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뚫어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만약 핵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만 딱 끼워 맞추면 그날로 한반도의 서열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며 한국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돈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죠. 이건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에게도 일본과 같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달라고요. 여러분, 국제사회는 도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힘과 이익이 지배하는 정글이죠. 우리가 지금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봉인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살피며 잠재적 핵보유국 1위라고 부르는 이 묘한 긴장감. 이제 그 힘이 폭발했을 때 전 세계가 어떤 충격에 빠지게 될지 그 짜릿한 반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왜 밤잠을 설치며 한반도를 주목하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 보유국이 된다는 말이 그저 우리끼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아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미 국방부 펜타곤과 정보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이미 내부 보고서에 수없이 써내려간 공포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의 10만 톤급 니미츠급 항공모함 11척입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강철 성벽이 바다 위를 떠다니며 전 세계의 숨통을 죄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도 유독 대한민국만큼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가진 초격차 기술이라는 무기가 미국의 항공모함보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핵무기를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마법 같은 기술인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사실 그 원리 자체는 이미 수십 년 전 대학생들도 설계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다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설계도를 실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초정밀 가공 능력과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친 듯한 실력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들고 배를 가장 잘 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남들은 10년 걸릴 공사를 우리는 단 1년 만에 뚝딱 해치우는 빨리빨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핵무기에 들어가는 원심 분리기를 정밀하게 깎아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을 제조하는 능력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과 독일을 저만치 따돌리고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아십니까? 전 세계가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 말입니다. 탄두 중량만 수톤에 달하며 지하 수십 미터의 벙커까지 뚫고 들어가는 이 미사일은 사실 핵탄두만 없을 뿐이지 그 위력은 이미 전술 핵급에 육박합니다. 미국이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과 탄두 중량 제한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묶어두려 했을까요? 그 봉인이 풀리는 순간 한국은 앉은 자리에서 주변국들의 심장구를 단숨에 타격할 수 있는 불의 칼을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한 잠재적 재처리 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쓰고 남은 연료봉. 거기에는 플루토늄이라는 무서운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걸 다시 추출해서 핵무기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을 합법적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직 그 권한이 묶여 있죠. 하지만 여러분, 권한이 없다고 기술까지 없을까요? 우리 과학자들은 이미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놨습니다. 박 박사,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을 연마하는 게 과연 쓰일 날이 올까요? 후배들이 물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건 겁쟁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우산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적들은 우리에게 비를 뿌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지금 전 세계가 오열할 정도로 충격에 빠진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핵실험도 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그리고 대량으로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는 압축 성장의 신화를 군사 분야에서도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유독 깍듯하게 예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많이 사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사자가 지금은 NPT라는 울타리 안에 얌전히 앉아있지만 만약 누군가 그 울타리를 부수거나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그날로 한반도의 봉인이 해제되며 전 세계의 군사 질서가 단 하루 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우크라이나에서 고물배를 가져다 덧칠해서 띄우고 있을 때 우리 한국은 세계 최첨단 이지스함을 찍어내고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방력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전 세계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을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면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핵 재처리 권한을 달라. 우리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달라. 라고요. 이 말 한마디에 백악관이 휘청거리고 펜타곤이 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궈낸 기술 국방의 진짜 위력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빌려온 소총 한 자루로 나라를 지키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해녀나 봉인을 풀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살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 거대한 힘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이 어떻게 이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내는지 그 눈물겨운 결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진실을 꺼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경악하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 미국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강한 국방력이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어느 천재 과학자 한 명의 머리에서 갑자기 솟아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의 뿌리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70년대, 80년대 그 삭막했던 연구실 현장을 말이죠. 그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외국의 낡은 장비를 빌려오고 서구 과학자들이 벌인 논문을 뒤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우리 손끝에서 정밀한 부품 하나가 깎여 나갈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박 박사, 우리가 지금 깎는 이 쇠덩이가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의 방패가 되겠지? 그 간절한 믿음 하나가 지금의 현무미사일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원자력 기술에 집착했는지 아십니까? 자원 하나 없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오직 머리와 기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뜨거운 탄광 속에서, 중동의 타오르는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벌어온 그 귀한 외화가 연구소의 전력을 밝히고 실험 장비를 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참아온 그 인내의 시간이
지금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드는 잠재적 핵보유국 1위라는 거대한 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지켜줘야 할 약소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질서가 흔들릴까봐 한국의 눈치를 살피는 조용한 강자로 대접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힘은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한 파괴의 도구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며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입니다. 평화는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곁에 머무는 것이다. 이 냉혹하고도 엄중한 진실을 우리는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면서도 매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좋다, 그럼 우리도 우리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모든 판도가 뒤바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쥔 평화의 칼날입니다. 칼집에서 꺼내지 않아도 그 서슬퍼런 위협만으로 적들을 물러나게 만드는 진짜 실력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일궈오신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굶주림을 참으며 자식들을 가르쳤기에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탄생했고, 당신들이 공장에서 밤낮 없이 기계를 돌렸기에 오늘날의 정밀 가공 기술이 완성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잠재력에 오열하고 경악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독한 근성과 나라 사랑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안 된다고 비웃던 서구 열강들의 코대를 꺾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의 안보를 걱정해줘야 할 만큼 커버린 대한민국의 위상. 이 얼마나 가심벅찬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당당히 고개를 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는 가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봉인이 풀리는 날을 전 세계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되 평화를 지킬 힘을 가진 당당한 주권 국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잠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이 나라,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우리 후배 과학자들과 군인들이 철통같이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봉인된 힘은 바로 당신들이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위대한 헌신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와닿으셨나요? 우리는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고 눈물로 물을 주며 이 거대한 나무를 키워냈죠.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그 미사일 한 발 한 발에 담긴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헌신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우리 어르신들, 당신들의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패인 주름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명예입니다. 사회를 지탱해 주시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내신 그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시대의 영웅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과 공감의 마음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도 나라 걱정, 자식 걱정에 마음 놓지 못하셨을 텐데 이제는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치열한 삶이 곧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자랑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